조그만 한 걸음의 소중함에 집중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했고 내일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지 뭐.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거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는 분들이 초민감자들이 정말 많아요.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면 일단 예약 전화를 할 때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요. 정말 나을 수 있는 거 맞죠? 나을 수 있는 거 맞죠? 나을 수 있는 거 맞죠? 이걸 반복해서 얻는 이점이 없어요. 근데 반복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도 혹시나 내가 뭔가를 빠뜨렸을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의원 시스템상 모든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은 하는데 오히려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거나 자기 얘기를 너무 디테일하게 길게 적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그 중에 중요한 정보를 골라내는 게 더 힘들어져요. 왜? 이걸 해독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찾아내는 데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한 번만 읽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읽었을 때 빠르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의원이나 병원에 갈 때 자기 얘기를 많이 적는 거 좋은데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적어가는 거 좋아요. 근데 내용이 길다고 그 의사가 그걸 잘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을 적어야 돼요. 나의 증상이 이러이러한데 언제부터 이랬고 강도가 어느 정도다. 이 정도로 딱 누구나 읽어서 바로 상황 파악이 되게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길지 않아야 됩니다. 핵심은 심플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더 불편한 부분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번호를 매긴다든가 그 내용을 딱 전달을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구독자분이나 환자분들이 섭섭할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예민한 사람들은 한의원에 간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온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제가 다 컨트롤 해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 본인 스스로 넘어야 될 그 예민함의 벽들, 그걸 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최소한 내 몸이 예민한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의 방식이라도 바꾼 다음에 치료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 겪었던 환자 이야기인데 환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50대 중반인데 한 50년 가까이 자기가 힘들었다. 아주 병약했고 평생을 한 번도 인간답게 살아본 적이 없다.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약한 몸으로 아이 둘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도 하고 고생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들어보니 안타깝고 고생 많이 한 게 느껴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과거에 불행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내놓습니다. 누구나 좋지 않은 상황에 있을 수 있고 몸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약할 수 있고 상황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석을 할 때 나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야, 나 자신은 아픈 사람이야 끊임없이 그걸 주입을 하다 보면 모든 종류의 말이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억울하기도 하고 세상이 무섭기도 하고 나는 너무 불리하게 태어나고 너무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줄 여유가 없어. 말 한마디 좋은 말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이나 자식들한테 좋은 말 한마디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 상황이 얼마나 불행하든 말았던 간에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들 그걸 긍정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부정적 생각 위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할 거냐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물론 조건이 나쁘면 자꾸 부정적 생각이 들고 부정적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좋은 얘기, 긍정적 얘기 내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가지는 그런 누군가한테 감사의 말을 하는 거 어렵지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너무 부정적 말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말은 감사하다, 고맙다, 행복하다,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말은 안 해봤기 때문에 뇌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끄집어냈을 때 굉장히 어색하고 나의 단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 불편해. 내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해요. 늘 말하는 투로 부정적인 말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진료실에서 그분이 자꾸 말만 하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아팠고 원장님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그 고통을 알아줬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그 얘기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환자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진료실이라고 부정적 얘기로만 가득 찰 필요가 없어요. 부정적 사건, 부정적 환경, 부정적 몸 상태에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저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계속적으로 부정적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진료실에서 저는 바로 합니다. 멈추세요. 멈춰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멈춰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멈춰지죠.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죠.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상황은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이제 또 하고 싶은 얘기 해보세요 하면 다른 종류의 부정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남편 때문에 제가 힘들었어요. 남편이 제 마음을 몰라줘요. 멈춰보세요. 멈춰집니다. 멈춰집니까? 멈춰진대요. 진료실에서 그 정도 빈도로 얘기하는 분은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냥 늘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멈출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자기는 계속 사실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을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는 불행한 사람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자기는 못난 사람이라고, 자기는 일반인에 한참 뒤처져 있다고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비하를 해요. 제가 멈추라는 얘기를 진료실에서 딱 7번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 말고 좋은 얘기는 없냐 할 수 있는 얘기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말을 하시더라고. 너무 좋아요. 내가 박수를 쳐줬어. 드디어 좋은 얘기가 나왔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보시라. 제가 마음 먹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또 박수를 쳐줬어. 한마디 떼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좋은 얘기들은. 너무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2번 하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남편분이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편분이 되게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분이 약하고 병치레가 많은데 혹여 따뜻하게는 안 해줬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한테 계속적인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면 상대방도 정말 힘들어요. 좋은 얘기도 반복하면 여러분 지겨워지잖아요. 근데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힘들죠. 제가 봤을 때 그 남편이 표현을 잘 못하고 따뜻한 말을 못 해줬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남편한테도 고마움을 좀 표현해 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야지 저도 좋은 얘기를 하죠. 즉 남편이 자기한테 좀 좋게 대해주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뭔가 좋은 대우를 받아야지 내가 상대방한테 좋은 대우를 할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근데 남편의 마음이나 남편의 어떤 행동을 본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기대하는 것 뿐이지 행동을 바꿀 수는 없어요. 차라리 기대를 하지를 말고, 왜? 그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나랑은 다르잖아. 그러면 저 사람은 조정할 수 없으면 누굴 조정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잖아. 기대를 없애고 나면 그럼 난 뭘 할 수 있을까? 따뜻한 말은 못 해줬을지언정 그래도 약한 나를 같이 데리고 살았잖아. 그리고 남편이 일한 덕분에 밥 먹고 살았잖아. 그러면 많지는 않더라도 어떤 특정한 부분은 고마워할 부분이 있잖아요. 고맙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지 않냐고. 고마운 부분이 있긴 있지 않냐고. 고맙다고 남편한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거의 안 했던 것 뿐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원래부터 약하고 늘 아프고 사람들한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난 불행하다. 거기에 멈춰 있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많아. 그런 세상을 탓하고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걸 일단 멈출 수 있죠. 멈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그 생각을 반복한다고 해서 얻는 이득이 없어요. 그럼 한번 멈춰보는 거예요. 멈춰도 손해도 없는데 왜 안 멈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멈춰도 괜찮아요. 그 생각을 안 해도 괜찮아요. 2번째, 남한테 기대를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긍정적 표현, 다른 사람을 위하는, 다른 사람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 이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택권은 나한테 있다고.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 따뜻한 말 하는 거, 그건 선택권이 나한테 있어요? 아니면 상대방한테 있어요? 그건 나한테 선택권이 없어요. 기대를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남이 여러분한테 어떤 대우를 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오늘은 진료를 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분의 마음을 좀 바꿔봐야겠다.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안타까워서. 계속 그러지 않아도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제가 이런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저 후쌤한테 가면 저런 상담을 받을 수 있겠구나.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말했잖아요. 타인한테 뭘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뭘 기대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그 순간 해주고 싶어서 해준 거고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저한테 오면 제가 그렇게 해결해 드리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한의원에 가면 안 돼요. 남한테 의존하면 안 돼요.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그걸 하면 된다 해도 괜찮다.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후쌤 말이 맞는 거는 같아서 계단도 올라봤대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이분이 그만한 체력은 안 돼 보이더라고요. 5층을 오르고 나서 이제 몸살이 나서 몇 번 하다가 이제 멈춘 거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매일 한 층씩 아침에 한 층, 저녁에 한 층만 올라도 충분해요. 왜냐? 그 정도를 반복을 해도 점점 변화가 생길 뿐이에요. 근데 자기 수준보다 높은 도전을 한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 튼튼 카페 같은 데 보면 80대 할머니인데 100층을 올랐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그걸 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 그 누구든 남과 비교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좋으라고 우리가 계단 오르기 하자 했는데 그것조차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루에 한 층 오르건 하루에 3칸 오르건 이게 중요하지 않다. 계단을 오르는 행위는 나 자신에 집중하는 그 순간이다. 계단을 오르면서도 머릿속에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르면 제가 궁극적으로 계단을 같이 오르자 하는 그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 순간에는 온전히 나 자신에 집중하고 내 몸이 움직이는구나. 내 심장이 뛰는구나. 그리고 나는 오를 수 있구나. 이 감각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비하. 이게 가장 무서워요, 여러분. 긍정적 루프가 탑재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자기 비하가 올라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비하는 기존 정체성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어떤 종류의 루프든 나쁜 종류의 루프에 머무르기 위해서 바뀌려고 하는 이거에 대한 저항입니다.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마. 너 원래 게으른 사람이잖아. 원래대로 와. 너한테 맞지 않아. 봐. 너 며칠 하고 안 하잖아. 넌 그 정도야. 끊임없이 자기 비하가 지금 하고 있는 변화, 새로 만들려고 하는 루프에 저항을 합니다. 그냥 그거는 당연히 작동하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래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감정적으로 가지만 않으면 돼요. 아, 이런 게 또 작동하는구나. 이게 메커니즘이구나. 자기 평가를 하지 말고 멈춰요, 거기서. 우리가 삶을 바꿔나가고 몸을 일으켜 세우고 변화를 해나갈 때 생기는 저항은 당연한 겁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조그만 한 걸음의 소중함에 집중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했고 내일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지 뭐.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거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에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혹은 우리 모두 튼튼 카페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거기까지 도달한 것만 해도 여러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영상만 보고 카페만 봤다고 해서 탄탄대로는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저항이 밀려올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정말 하나의 재미다, 알아나가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면 이 또한 재밌는 여정일 겁니다. 스스로한테 자기 비하를 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분들은 일단 병원에 안 가는 게 좋아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안 받아. 언제 그게 가능해지나 본인한테 긍정적 이야기를 하루에 10번, 최소한 열흘 연속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오면 받아들일게요. 저도 사람인지라 부정적 얘기를 계속하는 분들을 감당을 못해요. 오늘은 내가 힘이 좀 있어서 이 사람 부정적인 생각 한번 바꿔볼 거야. 그 정도까지 내가 에너지를 쓰는 경우는 드물고. 근데 이분은 좀 강한 케이스였어요. 실제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환자들이 왔을 때 제가 오히려 에너지를 얻어요. 너무 깜짝 놀라, 대부분은. 왜? 이미 자기 삶을 엄청나게 바꾸고 와요. 원장님 계단 오르니까 이런 게 좋아졌어요. 신이 나서.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온 환자분은 정말 제 영상을 한 번 올라오면 자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걸 아침에 한 번 듣고 저녁에 복습을 한대요.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이미 사고방식을 다 바꿔놨어. 그냥 긍정 그 자체야. 여자 이승우를 보는 줄 알았어요. 나랑 그냥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가능하구나. 한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구나. 본인 삶이 어떤 식으로 변했고 자기 삶에 어떤 긍정적인 일이 생겼는지 나한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안을 했거든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몸소 체득한 사람이다. 우리 채널에 출연해서 본인의 삶이 변한 것들을 이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달라. 말씀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건 다 하겠는데 영상에는 못 나가겠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지. 찐 구독자고 저를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몇 마디 안 해도 돼요. 그 벽이 당신이 넘어야 될 그 도전 과제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카메라 앞에 서는 거, 그걸 한번 도전 목표로 삼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보겠대. 많이 변했지만 역시나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본인이 두려워하는 그게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까지 제거해낸다면 삶에 두려울 게 거의 없어진다. 그러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손해볼 게 뭐가 있어? 두려울 게 없는데. 제 경험상 두려운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득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다 없애면 우리가 뭐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런 손해도 없고 이득만 있는데 사람들은 뭐 한 가지를 두려워해. 그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자기의 소중한 것인 양 가지고 있어요. 대화를 몇 번 나눠보면 누구나 그런 것들을 막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게 많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막 없어지고 나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그게 보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 저게 중요한 것인 양 가지고 있구나. 없어도 되는 건데. 구독자이자 환자인 분들이 왔을 때 진료실에서 이런 다양한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식으로 제 얘기를 받아들이고 본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온전히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 삶에 긍정적인 것들을 모아가기만 하면 본인의 사고방식이든 몸이든 주변 관계든 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또 이벤트로 찾아왔습니다. 현재 장플랜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제품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아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유산균을 먹어도 반응이 없었는데 장플랜을 먹고 나니까 장이 편안해졌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난번 출시 이벤트를 통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드시고 계시고 다시 이벤트 언제 하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12월 1일부터 3개월간 장플랜을 드시면서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기록해 나가면 3개월 후에 서초보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5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장플랜을 드시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11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장플랜을 구매하신 후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를 작성을 하면 만 원을 적립금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쇼핑몰이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